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좀 자리를 비우느라 영상 제작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 굉장히 좋은 도서입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꼭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진행할 내용은 일단은 처음에는 중간중간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이제 책에 했던 말 중에 좀 와닿았던 구절들을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화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투기라는 게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매력적인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멍청이나 정신적 게으름뱅이, 감정적 균형이 열등한 사람이나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험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들은 불쌍하게 죽게 될 것이다. 말이 좀 세고 잔인하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지니는 특징이며 두려워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공포를 투여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둘을 서로 혼동하기 쉬우며 각각의 위치를 뒤섞기 쉬우므로 매우 무서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이 인간의 본능인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익은 스스로를 돌보지만 손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개인 투자자 분들 중 이익을 보시는 경우에는 뭐 2%, 3%만 수익이 나도 빠져나오시고 이 손실은 제때 손절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고요. 만일 처음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두 번째 거래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는 것이고요. 즉 결코 손실을 평준화하지 말라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도록 가슴속에 각인시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좋은 구절 네 가지 정도 하나 좀 읽어드렸고요. 짧게 제시 리버모어에 관한 가장 그 투자자분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제시 리버모어를 그냥 기술적 분석가가 아닌가? 라고 이제 단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요. 제시는 지나치게 차트에만 집착한다면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책에서 했습니다. 제시는 당시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이제 기록할 때 매수한 최초의 인물들 중 하나였고요. 한 명이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거래량이 수반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는 거래량이 변화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이제 알려주는 이제 주의 신호로 간주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이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좀 간단한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시가 말한 이제 첫 번째는 최상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좀 거창하긴 한데 바로 인내심이고요. 너무 들어서 사실 이런 말들은 좀 지겹긴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좀 제시도 다뤘고요. 최상의 무기, 인내심. 이 주식 매매를 좀 하시다가 보면은 흔히들
아, 그때 매수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말들을 해요. 부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종목에 묶여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팔면은 또 급등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뭐 상승, 이제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제 더더욱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 그때 매도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말씀들이, 내가 사면, 네, 다시 써드릴게요. 네, 내가 사면 꼭지고 팔면 바닥이다 라는 말들 뭐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아마 속으로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생각들을, 내가 사면 꼭지 팔면 바닥. 뭐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생각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제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내심을 말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자신의 매매 기준, 이제 자신이 매매 기준으로 삼은 시점까지 함부로 매매에 나서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했고요. 신호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회사가 좋다면, 이제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매수를 그냥 막 들어간다면은 혹시나 하는 그 단기간의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와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인내심. 네, 강세장에서의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강세장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잘 오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근데 강세장이었는데 단기간의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고요. 돈을 뭐 벌기는 조금 조금 버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푼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진짜로 추세를 가지고 추세를 형성하게 된다면은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요.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세가 가다가 진짜 확 꺾여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추세를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도요,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이렇게 쭉 오르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이 쉬어가기 마련인데,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게 되면은요, 큰 흐름을 항상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제시는 거래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백 달러를 버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을 깨우친 뒤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뭐 인내심 하니까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2, 3%, 3, 4%에 대한 이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단기적인 수익에 목을 매면은요, 만약에 뭐 운 좋게 좀 수익이 나도 뭐 술값이라든지 잘 되면 뭐 한 집에 뭐 가전제품을 뭐 바꾼다든지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2, 3%의 수익이 아니고요. 큰 흐름을 한번 먹고 나올 수 있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은 뭐 술값이나 가전제품이 아니고 집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항상 가져주시면은 정말 그 버티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항상 그 힘든 구간 끝에 수익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오히려 더 달콤한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고는 있지만 항상 뭔가 좀 비슷한 말, 좀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 거장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뭔가 조금씩은 달라 보이지만, 뭔가 이 하나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뭐 이쪽 저쪽에서 이제 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라고 이제 모자랄 정도로 이제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건너뛰지 않고 설명을 좀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오늘 목요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